시장 클로즈업입니다. 수요일 이분과 함께한다고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었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안색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좀 시장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좀 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가 네. 소장님 좀 괴롭힐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네. 이 미중 무역 협상 난항.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다가 일단 우리장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타결될까요?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 그 하노이에서 그 미국, 북한 간에 트럼프, 김정은 이제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막판에 그냥 엎어졌죠. 네. 판이 깨졌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자주 있을 수 있겠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예민수 앵커께서 진행하시는 그 출발 마케돈인가요? 네. 그 시간에 이렇게 갖고 왔던 CNBC 자료입니다. 여기 말하는 넥스트 프라이데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끝날 거다 이런 얘기였고, 그때 이제 관련한 이거는 인포맥스 기사들 갖다 그대로 캡처한 건데 이런 식이죠. 내주 협상 타결, 관세는 거의 합의되고 보조금 난항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무역 합의 가까워져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요거예요. 항상 끝에 가서 근데 안 돼도 괜찮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예민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그렇게 신뢰가 안 갑니다만 했어요. 폴리티코 보도는 그였어요. 2천억 달러 지금 10% 때리고 있는 거 철폐되고 타결되면은 그다음 500억 달러 25%는 그래도 내년까지 안 가겠느냐 이런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예 앵커께서는 글쎄요 과연 그 매체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말이 맞았네요. 그러고 나서 결국 4일 날 5월 4일 날 그때 토요일 날 북한에서 쏴 올렸죠. 미사일이다 발사체다 말이 많았습니다. 쏴 올렸고 그리고 결국 5월 5일 날 일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방의 트위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분싸입니까?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는. 네. 예.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지난 10개월 동안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를 중국이 관세를 갖다가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이제 이 10%가 금요일부터 25%로 올라갈 것이다. 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단언했죠. will go 해서 이제 하겠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 USTR 대표가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이 말은 더 무섭죠. 3,250억 달러어치 나머지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지금 500억, 2천억, 2,500억에다가 3,250억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고 있는 양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남아있는 3,250억도 곧 아직까지는 관세가 안 매겨지는데 곧 매겨질 거야. 얼마에? 25%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네.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 날도 언급했던 이 사진 무슨 위스콘신에 있는 팍스콘이 여기다가 설비 투자하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콘 회장 테리 고우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인데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 아닙니까 이거? 어떤 시선이나 걸어가는 모습이 네. 이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죠. 자 그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다 보여드렸고 여기까지 지금 나온 얘기에 그 동안의 분석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우선은 가장 순수하게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보니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강경파의 조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저런 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북한이 그동안 조용하다가 네. 도발이 아니다라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또 무언가 쏘아 올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네. 자기의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그건데 내가 북한을 잘 다루어가지고 적어도 내있는 동안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발사나 ICBM 이런 핵실험 같은 거는 없을 것이라고까지 해왔는데 또 움직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할까? 그러면 빨리 화제를 돌리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있으면 또 연예인 무슨 사건 하나 터져. 이런 조금 치졸한 분석이고 접근 방법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여럿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조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했던 그 바이든 네. 그 양반이 이제 조금 이제 유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말랑말랑해요. 중국 우리하고 그렇게 상대 안 돼. 이렇게 너무 터프하게 다루지 않아도 돼. 네. 이럴 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차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중국을 갖다가 강하게 이렇게 손봐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을 수도 있고 뭐 그 동기와 배경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늠이 어렵네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는 것 그리고 뭐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 줄이고 뭐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고 말은 좋습니다만 그거는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나 굉장히 비만인데 이것다가 나 정상 체중 보기 좋은 체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고통이 필요해요. 노력이. 우선 음식 덜 먹어야 되고 네. 금식에 가까울. 그리고 굉장히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관세 때려서 환율 조절로 뭐 무역 적자 없애고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마치 병원에 가서 나 굉장히 지금 비만한데 나를 갖다 날씬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대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아서 아프지도 않게 그냥 몇 시간 이렇게 마취돼서 푹 자고 나면은 예쁜 공주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해야 돼요. 네. 100불 하던 게 125불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25불. 누가 내죠 일단? 소비자들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되고요. 우선은 수입업자가 25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수입업자가 나 계속 수입은 하는데 25불 더 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100불에 넘기던 중국 사람이 75불에 넘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수입업자 유통 단계에서 다 그 관세가 흡수 안 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또 항상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갖다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 보고 그런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나 괴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식 시장 끌어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데 네. 이런 식으로 행보를 이어가면은 당연히 증시에 안 좋을 텐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빠져도 할 말 없는 레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보실 것 없이 자 이거 오늘은 나스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 가져와 봤는데 뭐 S&P 500이나 다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일간 뭐 작년 10월부터 해서 4분기 이렇게 꼬르박다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다 비슷한 흐름인데 역사적 고점을 경신은 했다고는 합니다만 한눈에 봤을 때 뭐죠? 지난번 그 레벨 근처예요. 쉼 없이 올라왔어요. 한 3, 4개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진짜 군대용으로 그거죠. 말년 제대 앞둔 말년 장면은 나뭇잎도 조심하라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갖다가 때리겠다. 남아있는 3,250억 달러도 조만간에 때리겠다. 이런 걸 하면은 시장 휘청할 거 뻔하게 아는데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래서 참 그거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장으로서는 월요일 날 그렇게 갭다운 출발해 갖고 막 다 감아 올렸던 어제도 중국 증시도 그렇게 충격을 받는 듯 했다가 상승 반전했던 그 흐름이 오늘은 결국 뭐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저 저가 매수, 싼 맛에 그냥 툭 떨어졌다고 사도 되는 재료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네. 한동안은 뭐 흔들릴 때 많은 이들이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오전부터 방송을 하면서 네. 여러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렸을 때 쉽사리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보컬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이진우 소장님의 시황을 오늘만큼 기다린 적이 없다. 기술적 분석 부탁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 차트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서 그럴까요? 네, 저희 장의 이야기 더 해주시죠. 네. 이제 아까 살펴본 거는 미국 증시였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당사국인 중국 어떨까?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시죠. 상하이 지수 보시면은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꺼놨는데 뭐죠? 지난 1월 4일 이후 즉 금년 들어서 끌어올렸던 이 랠리의 딱 절반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절반을 토해낸 상황이라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시나리오는 여기에요. 한 뭐 이 정도까지 한 2,760, 70 상하이 지수로 이 정도까지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 보세요. 여느 때 비해서 신용 거래도 많았고 따박따박했고 이 아무리 정신없는 중국장도 교과서 대로 가죠. 이 거래량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 보세요. 가격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밀리잖아요, 결국.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거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한 61.8%까지도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니면 5, 20, 60, 120, 뭐 이런 정도 선에서 걸려준다. 200일선 정도에서 걸려준다. 그리고 뭔가 이 유허 부총리가 이제 어쨌거나 하루 애초 일정보다 늦게 해서 갑니다만 가서 뭔가 조금 여기서 진전된 개선된 결과를 낸다면은 이 정도 조정 안 그래도 필요했던 조정 끝내고 가든지 중국이 뭔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든지 정도고 일본도 이런 상황이죠. 일본도 보시면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작년 4분기 동안의 낙폭에 대해서 돌았지만 여기서 밀렸다는 얘기는 뭐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은 그렇다면 금년에 올라왔던 이거는 작년 4분기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일본은 오늘 갭다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달러엔 환율이 조금 위태위태해요. 네. 110엔트 자꾸 깨질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한국은 이거죠.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개에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 선, 어렵사리 올라왔던 이 선을 갖다가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거 하고 일간 일목균형표상이 아직 이 구름대 이걸 갖다 좀 붙들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 소속들이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글쎄요 우리 무구 선생님 정도는 아실라나 내일 만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지금 큰 손들이 자기들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깥에 낙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든지 이거는 만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미반영했을 것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돌아설 힘은 좀 그리고 모멘텀은 부족해 보이는. 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사실 이 시장에서 저는 제일 답답함을 느끼는 현재로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화끈하게 간다 안 간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끈하게 간다 안 간다. 네. 조금 뭐 이렇게 늘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발바닥에서는 잡을 자신 없습니다. 막 무릎 정도에서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네. 여기서 하루 이틀 진짜 오르고 그 올라가는 그 장이 돌아서는 장이 믿음직스럽고 그걸 갖다 뒷받침할 만한 재료가 받침된다면은 조금 저 발바닥에서부터 못 사는 것은 아쉽지만 무릎에서라도 사서 좀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서두르지 마셨으면 싶네요. 그 타이밍이 온다면 우리 뭐 소장님께서 민영 앵커 좀 갈 거예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네. 그때 저희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2월 28일경에 1,114원 이랬는데 1,17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뭐 1,169원 정도입니다. 네. 어느 쪽에서는 1,200원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쯤 되면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만하죠. 예, 그래야 또 흥행이 되고. 환율은 이렇게 보입니다. 쉽게 빠지는 환율은 안 돼버렸는데요. 쉽게 빠지는 환율은 안 돼버렸고 일단은 뭐 계속해서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이렇게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으로도 조금 한 5월, 6월까지는 경상수지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우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작년 6월, 7월 이 무렵에 이 1,080원이라고 하는 좀처럼 올라서기 어렵던 이 저항권을 갖다 올랐을 때 갭이 나왔죠. 두 번의 갭이 나옵니다. 두 번의 갭이 나왔는데 이 갭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즉 그 얘기가 이제 1,080원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레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죠? 1,100에서 1,140, 조금 더 좁히면 1,110에서 1,130 굉장히 지루한 박스였는데 이게 1,140이 열렸면서 특히 이때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됐건 간에 요게 말이죠. 요 지금 이번에 1,150원과 60원 사이에 이 갭을 갖다가 5월이 끝나기 전에 채운다면은 그나마 증시도 조금 이제 조정 이후에 상승을
상승 반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환율도 하향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처럼 안 채워진다. 즉 1160원 근처만 가면은 환율이 더 안 떨어지고 뭔가 자꾸 사자가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은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그림은 다른 분들도 많이 요즘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너무나 시각적으로 기술적으로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 올라서는 거는 크고요. 이 우하향하는 검은색 저항선을 올라선 건 크고 그 대신 지금은 현재 이 선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이 지금 이제 기술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꼬물꼬물거리면서 가겠죠. 그래서 1200은 당장 본다는 거에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1170원은 건드려 봤고 여기서 이제 1180원까지 지금 시장에 모두가 달러를 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쉽게 팔겠다는 사람은 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당분간은 이 아랫단은 굳이 쳐다도 안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걸로 보자면 뭐 레벨로 말씀드리자면 네. 한 1155원 아래로 쑥 내려가면 이제 다행이에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놓이는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좀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 좀 직접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클로즈업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